자, 이제 순혈과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예, 순혈과 조합의 기본 개념은 이제 한번 다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세죠? 10 곱하기 9 이렇게 셉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걸 10p2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10부터 2개가 될 때까지 쓰는 거지만 얘를 수식으로 쓰면 10 팩토리얼 나누기 2 아이고 뭔 소리야. 10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써요. 그쵸? 이 팩토리얼 개념은 알죠? 19, 87, 65, 4, 3, 2, 1 얘가 87, 6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10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과 총무 이렇게 3명을 뽑는다면 우리는 반장이 될 수 있는 거 10가지,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9가지, 그 다음 8가지 이렇게 셀 거예요.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10p3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10팩 나누기 10-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만약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순혈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게 사람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다 서로 다른 사람이고요.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지금 저 문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구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얘는 얘 표현대로 하면 10명 중에서 야 먼저 3명을 뽑아. 그리고 이 중에서 누가 반장, 부반장, 총무가 될지를 결정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10명 중에서 반장 대례를 먼저 뽑고 부반장 대례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뽑고 총무 대례를 그 다음에 뽑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표현법에 따라서 사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10명 중에서 우리 반 수학경시대회 10명 중에서 그냥 2명의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는 얘는 10 곱하기 9가 아니라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뭐 예선전을 반에서 시험을 쳐서 1번이 1등을 하고 2번이 2등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2번이 1등을 하고 1번이 2등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결과는 똑같아요. 1번하고 2번이 오늘 우리 대회에 나가겠네?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2로 나눕니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10C2라고 불러요. 10 콤비네이션이 10명 중에 2명의 대표, 즉 그 대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을 뽑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나눌 건데 이 나누는 숫자는 뭐가 되죠? 3 팩토리얼 6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이 반장, 부반장, 총무가 된 거랑 1번, 3번, 2번이 반장, 부반장, 총무 2, 1, 3, 2, 3, 1, 3, 1, 2, 3, 2, 1이 반장, 부반장, 총무가 된 거는 모두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반 임원 3명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똑같은 경우죠. 그냥 어쨌든 3명을 뽑는 거니까 구분 없이. 그래서 얘는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얘도 2 팩토리얼을 나눈 거예요, 사실은. 됐어요? 이 경우의 수를 3 팩토리얼이라고 쓴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쵸? 네, 우리는 얘를 10C3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구분 있게 선택한다 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얘는 NPR이죠. 그쵸? 그런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냥 구분 없이 R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NCR이라고 써요. 그런데 NC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을 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 자체가 n-r 팩토리얼이고 거기에다가 요거 r 팩토리얼을 다시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요 문장을 해석해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이거는 NCR이고, 그걸 다시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건 R 팩토리얼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식을 보니까 NPR이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P를 잘 안 쓰고요. P는 그냥 10 곱하기 9 이렇게 그냥 곱하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쓰고,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엔 다 C로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른 로직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예를 먼저 뽑아놓고 분리하는. 근데 이렇게 풀어야지만 훨씬 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문제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5명이 갔는데 표지 모델은 3명만 딱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센터에 쓰냐, 왼쪽에 쓰냐, 오른쪽에 쓰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는 5명 중에 1명이고 여기는 4명, 여기는 3명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이거를 결국은 5명 중에 순서 있게 3명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야, 5명 중에 모델이 될 사람 3명을 먼저 골라. 그래서 우선 뽑았어. 나머지 2명은 탈락이야. 그리고 야, 니네 3명 누가 가운데 쓰는 게 좋을까를 결정하는 게 3팩토리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단순한 상황은 이렇게 해석하고 복잡한 상황은 이렇게 해석해요. 잘 이 해석을 잘 안 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살짝 더 바꿔서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을 표지 모델로 쓸 거예요. 그리고 배치할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은 단순한 순열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뭘 해야 돼요? 남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겠죠, 먼저. 여자 3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 놓고 나서 3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구조로 해석하는 게 복잡한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렇게 해석할 거예요. 됐습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른 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해외 책들을 보면 다 C로 써요. 다 C로 쓰고 팩토리얼을 쓰지 P를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아요. P로 표현하지 않고 다 C로 쓴 다음에 팩토리얼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요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제 요 개념 같은 경우가 무슨 뜻인지 조금 해석을 해볼까요? NPR은 N 곱하기 N-1P R-1. 얘가 무슨 뜻일까요?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얘하고 똑같다고요? 수식으로만 먼저 처리해 볼게요. 얘는 N팩 나누기 N-R팩이죠? 얘는 얘 빼기 얘 하면은 여기가 N-R팩이에요. 맞아요?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N 하나만 곱해주면 이게 N팩이 되니까 똑같네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국가대표 배구 선수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왔는데 그 중에 4명만 어떤 TV 프로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4명만 대표로. 그러면 얘는 10P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한 명을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요 중에 대표 자리, 여기가 뭐 대표 자리라고 합시다. 얘를 먼저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 먼저 골라. 여기 몇 명 오는 게 좋을까요? 여기 10명 중에 한 명 고르겠죠. 그쵸? 뭐 여기를 골라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골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누구를 할까요? 야, 이제 9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줄 세우면 되네요. 그쵸? 얘가 쟤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포지션 하나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게 C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지? 거기에 배치할, 그 중에 한 자리에 배치할 특정 인물을 한 명을 먼저 뽑고 나서 그리고 남은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저 녀석도 있네요. 그 다음 얘기는 얘입니다. 얘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10명 중에 4명이 나가서 표지 모델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일렬로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경우를 모두 따지는 건 10P4가지겠죠. 그쵸? 이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 한 명, 예를 들면 김연경 선수한테 가서 이번 배구 선수 4명 표지 모델을 할 건데 참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둘 중에 하나죠. 김연경 선수가 참가할 수가 있고 참가 못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네. 그러면 미안해요. 거꾸로 썼네요. 참가할 수가 있고 참가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참가한다면 제가 참가할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연경 선수 여기 4개 중에 마음에 드는 자리 하나 고르세요. 특별 대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고르는 게 4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딘가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결정할 건 뭐예요? n-1명이 9명이 세 자리를 놓고 뽑아야 되겠죠. 4 곱하기 9p3이에요. 됐어요? 만약에 김연경 선수가 저는 너무 바빠서 후배들을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뺀 n-1명 중에 4명을 뽑아야지만 4자리를 채울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특정한 원소 하나가 그러니까 선발 안 되는 경우랑 선발되는 경우 2가지로 나눈 거예요. 됐어요? 이게 결국은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죠. 그렇죠?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식으로 쓰면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n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이고 얘는 n-1 팩토리얼의 n-r 빼기 1 팩토리얼이에요. 얘 빼기 얘를 좀 바꿔서 썼어요. 곱하기 얘는 n-1 팩토리얼의 얘 빼기 얘니까 n-r 팩토리얼이에요. 됐죠? 얘가 하나 더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요 오른쪽 식을 바꿔볼게요. n-r 팩토리얼로 만든다면 n-1 팩토리얼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 이게 n-r을 곱한 거예요. 분자분모에. 그쵸? 더하기 n-r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의 r인 거죠? 그쵸? 통분됐습니다. 통분이 된 상태에서 얘를 뽑아봤더니 n-r 팩토리얼에 얘를 뽑으면 n-1 팩토리얼이고 얘 더하기 얘 n-r 더하기 r이니까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똑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건데 특정한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로 구분해서 계산한 거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조합에 관한 얘기예요.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걸 조합이라고 한다. 그런데 NCR은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로 NC0을 써보면 n 팩토리얼에 n-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데 0 팩토리얼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1입니다. 결국은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는 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에서는. 그쵸?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됐어요? 니네 국가대표 몇 명 나가? 없는데요? 그냥 이런 거죠. 한 가지죠, 한 가지. 그것도. 두 번째. NCN은 어떻게 될까요? n 팩토리얼에 0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니까 얘도 한 가지예요. 그쵸? 야, 니네 10명 중에서 국가대표 몇 명 나가? 다 나갑니다. 그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쵸? 됐어요? 네. 세 번째. NCR은 NC의 n-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으로 나타내보면, n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하고, n 팩토리얼의 얘 빼기 얘 하면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하고 10명 중에서 7명을 뽑는 건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대회에 나갈 3명을 뽑는 거냐?
탈락자 7명을 뽑는 거나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은 숫자예요. 됐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뜻 해석이 중요하죠. 4번 뜻. 얘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0C4 9C4 더하기 9C3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쵸? 네. 자, 우리 반 10명 중에 계주 대회, 릴레이 대회, 달리기 4명을 뽑을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명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야, 너 달리기 잘한다며. 너 이번에 계주 대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했더니 얘가 제가 너무 다리가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은 남은 학생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요. 그쵸? 네. 만약에 얘가 저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남은 학생 9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돼요. 맞죠? 선생님은 10명 중에 4명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한 녀석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나갈 수 있어, 없어? 얘가 저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9명 중에 4명 뽑아야 되고, 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 9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겠죠. 이게 결국 10개의 원소 중에 특정한 원소 하나가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특별하게. 그래서 어쨌든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게 나중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그 구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잠깐만요. 스텝 1이 스텝 1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스텝 1에서 몇 개만 찍으면서 갑시다. 자, 시작합시다. 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이 굳이 식을 복잡하게 쓰지 말고요. 어떻게 돼요? 3까지 하면 60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3개니까 R은 3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쁠 것 같고요. 12 곱하기 NP2는 NP4.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NP2가 N 곱하기 N-1이고요. NP4는 N 곱하기 N-1, N-2, N-3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4개를 쓰는 거죠. 얘랑 얘랑 똑같으려면 여기가 지워지고 나서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지 마시고, 얘가 4 곱하기 3이라는 걸 안다면 얘가 4고 얘가 3이 되면 되겠죠. 얘가 더 작은 수니까. 즉 N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괜히 풀어서 2차 방정식으로 풀면 골치 아픕니다. 자, 얘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첫 번째 올 대상을 전항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n가지죠. 그쵸? 예를 들면은 10P4에서 4자리가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가지? 10명 중에 한 명이겠죠. 10가지예요. 즉 가는 n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배열할 거예요. 얘를 배열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남은 9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죠. 즉 n-1p r-1이죠. n-1p r-1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npr은 n-1p r-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n이 어디 갔어? 그쵸?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아까 p에 대한 그 첫 번째, 세 번째, 3번 공식인가에 대한 설명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오팩토리알. 그쵸?
3권을 뽑아서 자 n권 중 3권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은 n, n-1, n-2인데 얘가 720이래요. 요걸 만족하는 n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저 뭐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을 소인수분해해서 저렇게 비슷한 숫자, 연속한 숫자 3개로 나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대충 얘하고 비슷한 수가 3개 곱해져서 어떤 수의 3제곱이 얘랑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도 되고요. 저는 그냥 소인수분해를 해볼 거예요. 72 곱하기 10 얘가 8, 9 8, 9, 10이네 끝. 뭐 이거 간단하죠? 그러면 제일 큰 수가 10이니까 n은 10 이렇게 되겠죠.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양 끝에 적어도 한 자리에는 남학생이 쓰는 경우 요거 어떻게 세요? 적어도 한 자리에 전체에서 양 끝에 여학생이 서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쵸? 여사건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6팩이고요. 양 끝에 여학생이 있으면 여학생 4명 있으니까 여기 올 사람 누구? 4가지. 여기 올 사람 누구? 3가지. 그리고 4팩토리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6팩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그쵸?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7팩 얼마예요? 7팩 얼마예요? 7팩. 여기다 7팩. 나 7팩 잘 못해요. 아니야. 5042예요. 됐어요? 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7팩 맨날 나오면, 왜냐면 7팩까지 계산할 일이 없어. 7팩부터는 뭐냐면 7팩으로 써요. 그래서 그럼 얘도 그걸 연습하는 입장에서 얘도 우리가 이게 숫자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면 4팩이 있으니까 얘를 6 곱하기 5 곱하기 4팩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얘는 30 빼기 12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물론 어쨌든 이걸 생으로 계산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계산도 빠르고 편해요. 그러면 얘는 18 곱하기 24 계산하면 되겠죠? 됐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왜냐면 이제 좀 숫자가 커지면 답을 숫자로 묻는 게 아니라 팩토리얼 형태로 묻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거 쭉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 봅시다.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O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보통 풀이가 2가지로 나뉘어요. 답안지에서 보통 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O와 A 사이에 2개가 있으려면 O와 A는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렇게 3가지예요. 그쵸? 즉 O와 A를 배치하는 방법은 3가지 곱하기 2팩. 왜냐면 OA일지 AO일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O하고 A가 배치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러면 O하고 A가 먼저 배치됐으면 나머지 4개를 그냥 배치해도 되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 풀이보다 이 문제도 조금 복잡해질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O와 A와 2개가 들어가는 이 세트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O와 A가 들어가려면 2가지. 그쵸? 그 다음에 OA를 제외한 4글자 중에 야 여기 들어올래. 넷 중에 하나. 야 여기 들어올래. 셋 중에 하나. 그러면 O와 A가 2문자를 끼고 있는 어떤 문자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얘랑 이제 선택되지 않은 2문자가 또 있겠죠? 얘랑을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러면
3팩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어떤 문제는 이렇게 얘를 먼저 구성하고 나중에 돌리는 게 편하고요. 이제 요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데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나열하는 게 더 편한지가 좀 달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답안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문자열을 먼저 만들어라. 됐습니까? 그러면 얘와 답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4하고 3팩 하면 4팩 2 곱하기 3 2 곱하기 3 그쵸? 됐어요? 네. 노래 세 팀 A1, A2, A3 B1, B2, B3 노래와 춤을 교대로 공연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노래팀이 먼저 시작할 건지 B팀이 먼저 시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 그리고 노래팀이 먼저 시작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3팩, 3팩. 그쵸? 넘어가요. 잠깐만요. 이게 뭐야? 아, 발라드만. 그러면 여기서도요. H1, 발라드는 B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B1, B2, B3가 있고 H1, H2, H3, H4가 있어요. 얘를 7개를 나열하는데 B는 연속되면은 안 돼요. 그쵸?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전체를 먼저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H를 먼저 배열해요. H를 먼저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죠? 여기 중에다 껴 놓으면 되겠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뭐 어디 줄을 설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남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끼워 넣으면 되죠, 사이에. 네. 여기까지 해석됐습니까? 네. 그러면 발라드가 연속 B1, 너 어디로 갈래?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OP3이라고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은 이거예요. 몇 개나 있냐? 네. 40번까지? 네네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먼저 순열까지만 끝났다 갑시다. 얘는 할만하고요. 얘는 0, 1, 2, 3, 4, 5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랑 얘랑의 합이 커야 돼요. 근데 저 수에 다 이제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두 수가 합이 얼마여야 되냐면 저걸 다 더하면 15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끝수 두 개의 합은 15의 절반인 8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8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 끝에 올 수 있는 애는 3, 5나 4, 5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3, 5, 4, 5가 끝에 오는 경우는 모두 4가지예요. 그쵸? 순서까지 해서 4 곱하기 4팩이죠. 가운데. 그쵸?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얘는 해보시고요. 아까 했어요.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 5의 세제곱 1대1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그 다음 얘는요. x에서 x로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인데요. f1 더하기 f3이 8이래요. 요게 요렇게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4, 4는 불가능하고요. 3, 5밖에 없네요. 그러면 1이 3으로 가고 3이 5로 가는 경우 그쵸? 또 반대로 얘가 5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 2, 4, 5가 1, 2, 4로 가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쵸.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이죠. 그쵸. 1대1 대응해야 하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합에 대한 얘기가 또 할 게 많아요. 도형이랑 이런 거 때문에.